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는 봤습니다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중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장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급을 정치적 책임을 지었습니다. 민생이 힘든 이때 이념 논쟁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념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치의 대상이죠. 불통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마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판이 두려워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개원 이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신 이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생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국회가 좀 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계속 정부에 이송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정상화의 하나의 요인이다. 정상화해야 할 하나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회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정상화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그런 적절한 그런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누구 탓입니까? 불통, 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을 책임지는 길은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뿐입니다. 총리님,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지율,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정치적으로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시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나 그렇게 지지율에 의존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이 지지율에 다 맞춰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요,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하시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평가하는 거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를 그러한 반대를 겪어가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이거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것이고 이게 대통령이 갈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거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실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마음속에 노무현의 정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듣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평가하시는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의 실망은 총리님도 결국 관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라면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위반한 윤석열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